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자연세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임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무릎이 아프셔서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가장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정보가 많은 대부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물론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어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무릎의 통증 위치별 질환 및 치료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릎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잠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무릎은 오늘 이제 주제랑 연관 지어서는 이제 주로 앞쪽 전면부, 그리고 이제 뒤쪽 오금 쪽이라고 하죠. 뒤쪽 이제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는 이제 무릎의 외측 바깥쪽, 그리고 내측 안쪽을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것은 각각의 이제 깊이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제 가장 이제 겉면에는 당연히 이제 피부가 있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쪽에는 우리가 이제 무릎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오면서, 근육은 이제 끝에 부분에서는 힘줄로 바뀌어서 이렇게 뼈에 붙어서 무릎을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더 이제 깊은 쪽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듯이 뼈랑 뼈를 잡아주는 인대들도 있고, 관절 주머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장 깊은 곳에는 이렇게 그리고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각각의 해부학적 구조물에서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릎에는 흔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절 연골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릎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뼈,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 허벅지 뼈죠. 허벅지 뼈와 밑에 이제 경골이라고 하는 뼈, 정강이 뼈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뼈의 가장 밑에 부분에는 이제 대퇴골의 가장 밑에 부분, 그리고 경골의 가장 위에 부분은 이렇게 연골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뼈의 가장 밑에 부분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경골의 위에 부분은 이렇게 연골이 코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무릎 관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릎 관절, 이렇게 두 개의 뼈가 이루는 구조물인데, 앞, 앞쪽에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뚜껑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옆쪽에서 봤을 때 앞쪽에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이 슬개골도 사실 이제 이 슬개골의 앞쪽 그리고 뒤쪽을 봤을 때, 이 뒤쪽은 이제 연골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크게 연골 부분은 이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관절이 하나 있고, 대퇴골의 앞쪽 부분과 슬개골의 뒤쪽이 이루는 슬개 대퇴 관절이,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무릎이 아파서 가장 흔하게 오신 질환 중에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연골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고, 이렇게 이제 왼쪽처럼 정상 연골일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연골이 좀 닳아서 구멍이 나 있거나 뼈가 이제 노출돼 있고, 단순히 연골만 닳지는 않고요. 안쪽에 있는 뭐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다 이제 퇴행성 변화를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화 과정,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령의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이가 젊으신데 혹시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중 부하가 심하게 돼서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정형외과 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다쳐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무릎이 꺾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다친 이후에 뼈가 골절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예 골절 라인이 있고 아예 뼈의 모양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이제 뭐 심하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 외에, 이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전방십자인대 파열 같은 질환 외에도 무릎에는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존재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통증 위치별로 어떤 질환들이 있고, 간단하게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흔한 위치 중에 하나가 무릎의 앞쪽, 전방 쪽에 생기는 통증인데요. 일단은 이제 앞쪽 통증을 생각을 할 때는 그 슬개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표면 해부학을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가장 단단하게 만져지는 뼈, 동그랗게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요. 누구나 이제 쉽게 촉진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이제 슬개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대퇴사두근이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퇴사두근의 역할은 이제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이렇게 사두근이 내려오다가 슬개골에 붙는 부분에 와서는 이게 힘줄로 바뀌어서 딱 부착이 되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슬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면은 이제 슬개골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돼서 무릎을 굽혀져 있는 무릎을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부의 통증들은 이제 슬개골 주변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앞에 이렇게 만져지는 슬개골을 촉진을 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전면부 통증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는 이제 슬개골이랑 이 대퇴골의 활차구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이루는 관절이 있는데요. 이제 앞서 보면 이제 슬개골의 뒷부분에 이렇게 연골이 되어 있고, 대퇴골의 이제 가장 밑에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앞쪽에 이렇게 연골이 되어 있는데, 슬개골의 연골과 대퇴골의 연골이 이제 만나서 슬개 대퇴 관절을 이루게 되고요. 이제 무릎을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이제 슬개골이 이 활차구라고 하는 이 홈을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도 가장 이제 표면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의 원인은요,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 그리고 근육 바로 앞에 이제 점액낭이라고 하는 물 주머니가 있는데요. 점액낭은 사실 이제 이 슬개골 앞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부분에 존재하게 되는데, 흔하게 생기는 이제 위치 중에 하나가 이 앞쪽, 슬개골의 앞쪽에 있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이 앞쪽이 부어서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슬개전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점액낭이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 몸에 이제 충격을 흡수하거나 좀 잘 움직여지게 윤활 역할을 하는 걸 도와주는 조직인데요. 이 부분 점액낭이라고 하는 물 주머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점액낭 안쪽에 물이 더 많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물 주머니가 커지고 이제 통증이나 뭐 열감 이런 게 느껴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인은 보통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마찰이 된다거나 무릎 앞쪽에 자극을 여러 번 받거나 무릎 꿇는 동작을 하고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드물게는 이제 외상, 무릎을 꽉 찌으신 다음에 이 안에 단순히 물만 차는 게 아니고 피가 좀 차면서 이렇게 물 주머니가 더 커져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딱 이제 슬개골의 전면부 부분에만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내원을 하시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고, 치료는 사실 이제 이거 자체는 크게 뭐가 문제가 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휴식하시고 얼음찜질 하시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그걸 이제 흡인 치료하게 되고요. 너무 자주 이제 재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뭐 이게 찰 때마다 며칠마다 주사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드물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이 근육 내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내려오다가 이 슬개골 주변에서는 힘줄로 돼서 이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힘줄이라고 하면은 건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고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건염입니다. 그래서 앞쪽 무릎 통증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그리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건염입니다. 그래서 건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힘줄, 건에 생긴 염증성 질환을 말하고요. 이제 주로 두 부위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쪽, 슬개골 기준으로 위쪽에 생기는 대퇴사두건염이 있고요. 아래쪽에 생기는 이제 슬개건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슬개건염이 가장 이제 임상에서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보통 이제 점퍼스 니라고 해서 뭐 러닝을, 요새 이제 유행이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점프를 하는 뭐 배구나 농구 같은 운동 등을 하신 다음에 혹은 취미로 그런 활동 등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내원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무릎을 쫙 펴거나 많이 이제 굽힐 때 혹은 경사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앞쪽 부분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위치가 딱 이제 앞에 슬개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에 딱 생기는 통증이고, 주로 이제 슬개건에서도 이렇게 슬개건의 가장 위쪽, 그러니까 슬개골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죠. 붙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뼈, 정강이 뼈, 경골에 붙는 부착 부분에 염증이 호발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아프면은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아까 그 저맥락 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는 어느 정도 이제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 해보고, 사실 이제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급성 통증기가 지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슬개건염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이 오스구시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왼쪽 사진은 아직 이제 성인이 되기 전 소아 성장기 친구의 엑스레이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경골의 가장 위에 부분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저건 이제 성인은 안 보이는 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판이 있는 위치인데, 성장판이 이제 단순히 길이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앞쪽으로도 성장판이 있는데,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슬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이렇게 슬개골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밑에 경골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슬개건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자꾸 이 성장판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견인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앞쪽이 틈이 살짝 벌어진다거나, 성장이 되었을 때 이 견인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실제로 이제 뼈가 자란다거나 혹은 이 중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뼈 조각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혹은 이제 성인이어도 그럴 수 있고, 좀 성장기 친구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릎에는 원래 가장 튀어나와 있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 경골의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거나, 이쪽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고 이런 오스구시병이랑 관련된 슬개건염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그 통증의 원인 자체는 슬개건염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이 부분이 자극이 돼서 아프신 거라서 치료는 이제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질환이 있고 엑스레이상 이렇게 명확하게 뭐 뼈 조각이 있다거나 뼈가 많이 튀어나와서 너무 심하게 이제 힘줄이 약해져 있는 경우는 뭐 여기를 뼈를 제거하고 힘줄을 다시 붙여놓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번에는 슬개골 기준으로 약간 이제 위쪽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 흔한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대퇴사두건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서 통증 위치는 이제 전면부에서도 약간 위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면부 통증 중에 좀 깊은 곳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이 있는 위치고요. 이 이제 슬개골 주변에는 추벽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무릎 안에 있는 얇은 막을 말하는데,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얇아져서 소멸되었어야 될 조직인데, 이런 추벽이 병적으로 비후돼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자꾸 끼이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는 연골을 자꾸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굽혔다가 뭔가 딱 잠김 증상, 이제 무릎이 잘 안 펴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주로는 이제 외측보다는 내측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절경으로 본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안쪽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슬개골 이 안쪽이랑, 그러니까 바깥쪽이랑 안쪽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두꺼운 막 같은 게 없는데, 여기 내측 부분에 이렇게 막이 있어서 자꾸 움직일 때 이게 사이에 끼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심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호전이 안 되고 자꾸 반복이 되고 끼이는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보통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릎의 이제 슬개골 주변 통증이긴 한데요. 약간 내측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전면부 통증에서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힘줄 염증은 사실 어떤 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도 잘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관절 쪽을 보게 된다면, 이 슬개골이랑 대퇴골의 밑에 부분 활차구가 이루는 관절에 연골이 망가지는 질환이 있는데요.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은 연골이 조금 이제 뭐 약해진 다음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연골이 파이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전면부 통증에서도 조금 더 이제 깊은 쪽이니까 통증을 느끼실 때 앞쪽이긴 한데 좀 더 무릎 안쪽 깊은 곳에서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면은 이런 이제 슬개 대퇴 관절의 연골 연화증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치료법은 사실 이런 단계별로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연골이 단순히 약해진 경우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홈이 미세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홈이 연골 전체층에 포함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연골이 닳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뼈까지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골이라고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재생이 잘 안 되는 조직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전층 손상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심한 크기가 꽤 있는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통증을 유발할 뿐더러 점점 이제 그 범위가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저런 연골의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부 통증이 있고 좀 더 그게 안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은 병원을 꼭 내원하셔서 검사, 이런 연골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만약에 이제 명확하게 전층 파열이 있고 범위가 꽤 크다 이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게 가만히 둔다고 재생되진 않고 오히려 이제 범위가 커지고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연골 재생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새는 관절경이라고 해서 무릎 주변에다가 구멍을 뭐 2-3개 정도 뚫어서 이제 큰 상처 없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이는 미세 청궁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 관절경 사진을 보면 원래 이 옆에처럼 연골이 이건 이제 슬개골 밑에 이제 안쪽이고요. 이거는 대퇴골의 이제 활차구 쪽을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골이 이렇게 흰색으로 잘 두껍게 코팅이 되어 있는 이쪽이랑 이쪽처럼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뼈가 거의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골이 전층이 파열이 돼서 안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된 거고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이런 데도 조금 달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병변이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를 조금 이제 깔끔하게 좀 더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저희가 이제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송곳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영양 성분과 함께 피가 혈전처럼 이렇게 피떡처럼 형성을 한 다음에 저게 이제 점점 연골로 재생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이 연골 병변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요새는 이제 뭐 줄기세포를 저기다가 좀 더 덧발라줘서 조금 더 이제 재생을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치료들도 있어서 이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무릎 전면부의 안쪽 심부 쪽에서 좀 통증을 유발되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증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연골에 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병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사실 이게 특히 이제 젊으신 분 같으면 이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부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부 통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측면은 이제 내측 그리고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공통된 어떤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가장 겉에 근육층이 있는 측면에는 근육이 있고 더 안쪽에는 이제 측부인대라고 하는 인대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 연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가장 처음 설명드릴 거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이냐면 이렇게 이제 연골과 연골 사이에 이제 C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무릎의 내측 그리고 외측에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줘서 연골을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뭐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제 파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검사상에서 연골판 파열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는 다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연골판 파열은 뭐 다쳐서 외상성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무릎은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체중 부하가 누적이 돼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퇴행성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꼭 다치지 않아도 파열이 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열된 위치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열이 있을 수 있고요.
명확한 파열이 있고 이제 증상 호전이 잘 일반적인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찢어진 연골판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고요. 그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연골을 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반월상 연골판을 조금 이제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 주는 부분 절제술이 있을 수 있고, 봉합을 해서 정상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제 시술이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연골판 파열은 MRI에서 진단이 되는데요. MRI상 이제 파열된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봉합을 했을 때 잘 아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봉합을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봉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측면부, 내측이나 외측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연골판 자체가 내측 전반적으로 그리고 외측 전반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열된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내측 정확하게 이제 측면이 아플 수도 있고, 앞쪽이나 이제 뒤쪽 당연히 아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관절경으로 이제 이렇게 파열이 쭉 있었을 때 이렇게 봉합을 한 경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파열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이 말초 부분이 아니고 이제 중심부에 있는 위치고, 잘 아물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 줘서 통증을 호전될 수 있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월상 연골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약간 내측인데 후면부에 위치한 그 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기시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앞쪽이랑 뒤쪽은 이제 뼈에 딱 단단하게 부착이 돼서 이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앞쪽 뿌리보다는 뒤쪽 뿌리가 파열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특히 바깥쪽보다는 이제 내측, 안쪽이죠. 안쪽 중에서도 이제 후면부의 기시부 파열이 빈도는 가장 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게 뭐 발을 딱 짚었는데 뭔가 뒤에서 팍 하는 소리가 느껴졌다거나 그 뭔가 이제 끊어지는 느낌이 났다거나 이렇게 이제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 뒤쪽에 연골판이 뼈에 딱 붙는 부착 부분이 파열되는 경우인데, 특히 바깥쪽보다는 내측의 뒷부분에서 많이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뿌리 부분은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든지 연골 상태가 정상에 가까운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봉합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앞에처럼 뭐 이제 뼈에 어느 정도 붙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실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뼈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 당겨가지고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만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매끈하게 봉합을 해줘서 연골판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고요. 보통은 이런 수술들은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외측 부분에 잘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면 원래 구조물이 이렇게 C자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C자형으로 생기지 않고 전체를 덮는 원판형 연골판으로 생긴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문제입니다. 선천적인 문제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상 모양이고 C자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불완전한 모양 그리고 완전한 모양으로 이렇게 원판형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뭐 다친 다음에 파열이 된 경우는 이거를 이제 다시 정상 모양처럼 이렇게 좀 다듬어주는 관절경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보통 내측보다는 외측에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다쳐서 만약에 오신 경우에는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내측이나 외측의 측부인대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측부인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연골판이랑은 다르게 보통 뭐 다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보통 이제 무릎을 삐끗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손상을 당하신 다음에 오는데요. 내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여기가 늘어나다가 이제 이 힘이 인대가 버틸 수 있는 힘보다 강해지면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쪽 인대 그리고 바깥쪽 인대에 손상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인대가 보통 완전히 심하게 완전 파열이 된 경우는 특히 이제 외측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내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측보다는 조금 더 수술 없이 잘 아무는 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측과 외측에서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연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측면에만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외측에 생기는 관절염, 외측만 단독으로 생기는 관절염보다는 내측만 생기는 경우가 훨씬 이제 많고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다리가 일자 다리였던 분들이 이제 O자 다리 변형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O자 다리로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원래 체중이 이렇게 무릎의 중앙을 지나야 되는데 O자 다리가 생기게 되면은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5대5로 안쪽 바깥쪽에 체중이 실려야 되는데 뭐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에 많이 실리게 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더 바깥쪽보다 빨리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연골이 그래서 O자 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 연골이 닳게 돼서 관절염이 안쪽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왼쪽 사진은 관절염이 전체가 다 이미 진행이 되신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제 뼈에 변형이 있고 위에 있는 대퇴골이랑 아래 경골 뼈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진 게 내측 부위도 그렇지만 바깥쪽 외측 부분도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내측만 좁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바깥쪽은 별로 안 아프시고 내측을 이렇게 뭐 아프다고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엑스레이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관절염이 명확하게 안쪽에 보이는 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아직 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될 나이가 아닌 뭐 50대 혹은 60대 초반 정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분들은 꼭 이제 단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O자 다리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저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연골 주사 같은 걸 많이 이제 맞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호전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환자분의 바깥쪽을 저희가 관절경을 본 사진이고 이건 이제 내측 안쪽을 본 사진인데요. 연골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외측은 정상 관절 연골을 보이는데 내측은 이렇게 연골이 다 닳아있는 소경,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경골 연골을 보면은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은 다 정상이고 안쪽만 이상이 있는 경우고요. 저런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관절염의 치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꼭 관절염 있는 분들 말고도 이제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체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근력 운동, 특히 이제 무릎 주변에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랑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키면 이제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피해야 될 것,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경사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계단을 일부러 막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동작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연골 치료, 주사 치료, 연골 주사나 이제 DNA 주사 같은 걸 요새는 많이 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치료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제 관절염이 이렇게 많이 안쪽, 바깥쪽 많이 심한 경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인공관절은 이미 망가진 거를 다시 예전 젊었을 때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의학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망가진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금속 등등을 이용해서 무릎의 관절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대치를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보여드리는 환자분처럼 안쪽만 망가져 있고 다리가 O자 다리가 있고 나이가 너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위경골 교정 절골술이라고 해서 다리를 쉽게 말하면 O자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이제 바깥쪽이랑 안쪽을 비교했을 때 안쪽으로 대부분 체중이 실려가지고 이제 안쪽이 망가지고 망가진 부분에 계속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더 망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체중을 이제 중앙 혹은 약간 이제 일부러 바깥쪽으로 만들어줘서 이미 망가진 부분을 안 쓰게 만들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치료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보다는 보통 이제 만으로 65세보다 젊으신데 이렇게 안쪽에만 통증이 있고 검사를 해봤을 때 안쪽 관절염이 있고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수술로 뭐 통증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수술 기간을 최대한 이제 벌거나 혹은 뭐 잘 유지되시는 분들은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측면 쪽에 이제 공통된 부분은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이제 외측에만 생길 수 있는 어떤 통증 원인 중에 하나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측 중에서도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 이제 위쪽, 그러니까 슬개골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더 위쪽이면서 외측에 있는 통증이고요. 그 설명 이제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제 슬개골보다 전 외측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간 완전 측면에서 이제 허벅지 측면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장경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엉덩이 근육에 이제 덮고 있는 근막이 이렇게 쭉 허벅지 근막이랑 이어져서 내려오는 두꺼운 띠 같은 이제 조직입니다. 이런 띠 조직이 내려오다가 정강이 뼈, 경골에 와서 이제 부착이 되게 되는데 딱 그 부착되는 부분이 약간 이 뼈에 튀어나온 외측 부분인데요. 이 외측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외측에 생기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 이 장경인대가 붙는 부분에 자꾸 이제 반복적인 마찰이 된다거나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점액낭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여기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치료는 결국 이제 이게 많이 생기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뭐 달리기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일반적인 치료들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달리기나 이런 과한 운동은 조금 뭐 강도를 줄이거나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빨리 낫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외측에만 생기는 통증의 원인이고요. 또 이제 다른 내측에만 생기는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거위발 건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이거는 뒤쪽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근육 그림인데 뒤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햄스트링 근육 중에 이제 외측 부분, 내측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밑에 있는 뼈에 부착이 되는데 그 부착되는 부분은 살짝 뒤쪽에서 앞으로 돌아 나와가지고 전 내측에 이제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내측에 부착이 되게 돼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점액낭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저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런 통증, 전 내측 이제 슬개골 기준으로 살짝 아래쪽 전 내측 부분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거위발 건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관절염으로 왜냐면 관절염도 보통 내측 부분에 많이 생기니까 안쪽을 아파하셔서 뭐 관절염으로 치료를 뭐 연골주사 같은 거 맞으셨는데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통증 위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 딱 이제 관절 연골 부분보다는 약간 아래쪽이면서 이제 앞쪽 내측 부분이면서 앞쪽을 아파하시는 분들 중에 이 거위발 건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큰 호전이 없었는데 그 연골 부분 말고 거위발 건이 있는 부분에다가 뭐 주사를 맞았을 때 갑자기 이제 통증이 좀 더 좋아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아프시다고 하면 이런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거위발 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햄스트링이 내려오다가 이제 붙게 되는데 이게 힘줄이 총 3개가 이렇게 모여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붙는 부착 부분이 이제 거위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 건이라고 하고요. 거기 생기는 염증을 거위발 건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내측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무릎의 뒤쪽에 해당하는 통증 원인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증 후면부는 이제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말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의사들도 이제 명확하게 어떤 원인을 딱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뒤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중요한 구조물이 지나게 되는데요. 근육들도 이렇게 많고 안쪽에 보면 굉장히 큰 혈관이나 신경들이 지나가게 돼서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부위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만 보진 않고 다양한 이제 과에서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뭐 증상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형외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건 당연히 이제 뒤에 이렇게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벅지 근육 중에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은 햄스트링 근육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이제 안쪽 바깥쪽을 나눠서 내려가다가
이게 이제 딱 그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무릎 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생기는 힘줄 염증이라든지 근육 자체의 문제가 통증, 이제 오금 쪽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래서 올라오다가 딱 이 밑에 있는 경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위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원인이 무릎의 후면부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앞쪽에 전면부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햄스트링, 그 슬개건이나 대퇴사두건염보다는 사실 빈도수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도 이제 근육 문제로 혹은 힘줄의 문제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엔 이제 이 뒤쪽에 베이커 낭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제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볼록하게 딱 그 오금 부분에 튀어나오는 이제 낭종이고요. 저거는 보통 이제 뭐 이제 다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컨디션이랑 같이 연관이 돼서 그 뒤쪽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료는 사실 이제 뭐 저게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그냥 둔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만약에 이제 너무 크게 크면은 오금 쪽에 그런 이제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혔다 뺐다 하는 거를 조금 이제 방해하거나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저거를 주사기로 빼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베이커 낭종 때문에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열어서 수술하기에는 뒤쪽은 아까 보여드린 이제 뭐 큰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흔한 빈도 중에 하나는 무릎 문제가 아니고 척추 문제 때문에 무릎의 후면부 혹은 허벅지나 이제 뒤쪽 종아리까지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흔히 이제 척추 협착증 혹은 허리에 생긴 허리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이런 부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감별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척추 문제로 이런 후면부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증상이 딱 그 오금에만 생기진 않고 뭐 허벅지 위쪽까지 이어져 있다거나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뻗치는 통증,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단순히 통증이 아니고 뭐 찌릿찌릿하다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저린 느낌이 나신다거나 이러면 이제 뒤에 내려가는 이런 큰 신경 때문에 좌골신경이라고 하죠.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무릎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허리 때문에 그렇게 느껴서 병원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뒤에 이제 혈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작은 미세한 정맥이 이렇게 꾸불꾸불 모양을 형성을 하거나 이런 모양 형성은 없지만 기능이 좀 떨어져서 보통 하지 정맥류 혹은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맥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우렬이 돼서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후면부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증상 때문에도 이제 무릎 후면부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혈관외과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런 혈관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이제 심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그런 뭐 작은 혈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더 안쪽에 있는 큰 혈관 정맥에 이렇게 혈전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 후면부 오금 쪽에 통증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진행이 돼서 피가 이제 혈액 순환이 아예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이제 밑에까지 붓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무릎 문제보다는 뭔가 이제 이 다리 자체의 문제이거나 혹은 이런 혈관의 문제를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릎 처음에는 그 뒤에 오금 쪽 통증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리가 전체가 퉁퉁 붓는다든지 다리 전반적인 이제 하지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나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혈전제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혈전이 다리에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얌전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는 저 혈전이 뭐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는다든지 심장 쪽으로 가서 심장혈관을 막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합병증으로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그리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알고 계셨다가 꼭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면부 통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정형외과에서만 보는 영역은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제 어떤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뭐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어느 한 부위만 아픈 게 아니고 무릎 전체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흔한 거는 뭐 이렇게 엑스레이만 봐도 알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 있겠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이제 단계를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 4단계 이후 단계가 돼버리면 이미 이제 안쪽, 바깥쪽, 그리고 앞에 있는 슬개, 대퇴 관절까지 다 이렇게 망가지고 뼈가 이미 엑스레이 상에서도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아프시고, 뭐 거동이 거의 안 되실 정도로 뭐 10분만 걸어도, 5분만 걸어도, 10분만 걸어도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런 단계일 수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다 닳아서 망가지게 된 상태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일반적인 치료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를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활액막염이라고 해서 무릎 관절을 이렇게 활액막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가 이제 싸고 있는데요.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무릎에 꼭 뭐 앞쪽, 뭐 뒤쪽, 측면부 상관없이 전반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요. 활액막염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통풍이 있어서 통풍이 무릎에 생긴 통풍성 관절염이 있다거나,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긴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가장 흔한 질환 그 증상 중에 하나는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 활액막 안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관절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는데요. 이게 정상 범위가 아니고 염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무릎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딱 눈으로 봤을 때도 퉁퉁 이제 차게 됩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이런 상태인데 다친 적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외상으로 인한 이제 단순히 물이 차는 게 아니고 혈액이 차 있는 혈관절증으로 볼 수 있어서, 다친 다음에 저렇게 부었다고 하면 이제 뭐 안에 인대가 파열이 됐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다친 적이 없는데 그냥 평소에도 무릎이 뭐 좀 많이 쓰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활액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관절염 때문에 안에 이제 염증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특히 무릎 안에는 그 구조물들에 이렇게 뼈가 있는 그 주변에는 공간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보통 이 허벅지 근육, 이제 대퇴사두근의 아랫부분에 공간이 꽤 크게 이제 물 주머니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물이 많이 차게 돼서 무릎이 부었다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선 단순히 이제 무릎이 부은 게 아니고 안에 물이 차서 이렇게 부은 것처럼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무릎이 많이 부었고 물이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이거는 병원에 빨리 가셔서 뭐 원인 질환을 찾던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통풍이 있으셔서 무릎 이제 활액막염이 많이 심하셔서 수술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안에 보면은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그런 깨끗한 연골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통풍 결절이 하얗게 뭐 무릎, 뭐 경골 위에 있는 연골, 그리고 대퇴골의 연골에도 막 가득가득 차 있고 여러 부위에 다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떠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걸 제거하고 통풍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앞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그 앞에서도 잠깐 뭐 여러 가지 낭종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차고 이런 걸 사진에 보여드렸는데, 구분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점액낭에 생긴 거, 이렇게 딱 굉장히 국소적으로 무릎이 딱 그 슬개골 바로 위쪽에만 생기는 경우, 그리고 오금의 베이커 낭종이 생긴 경우 딱 그 뒤에 부분만 이렇게 생기는데, 이 이제 무릎에 뭔가 원인이 있는 염증성 질환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슬개골의 약간 윗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무릎의 통증의 원인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몇 가지 이제 시간이 좀 남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연남동 불주먹님께서 연골판 파열은 MRI를 찍으라고 하셨는데 가격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엑스레이라고 하는 검사는 이제 뼈만 보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아까 엑스레이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뼈랑 뼈 사이 간격으로 유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연골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고, 연골판 파열은 사실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의심이 된다거나 하면은 한번 촬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영도님께서는 무릎이 수개월 아파서 의료원에서 퇴행성 관절 밀기라고 하셨고, 약을 먹었는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지금 처방받은 약 중에서는 뭐 통증에 대한 그런 약이랑 관절 영양제 개념의 이제 그런 약들이 같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저런 경우는 드셔보셨을 때 통증이 개선이 되면은 굳이 계속 먹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게 먹었을 때 내가 이제 느끼는 통증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드시면 되고, 사실 이제 저도 처방을 많이 하지만 아프시다가 통증이 뭐 괜찮아 호전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약을 좀 조절을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루에 2번 먹는 약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하루에 1번 먹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증상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리고 약을 끊어봤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굳이 약을 계속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데 굳이 계속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코님께서 무릎에 이제 물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빼고 이런 건 사실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물이 그거보다 더 예를 들면 며칠 만에 다시 찬다거나 이러면 안쪽에 관절 연골이라든지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질환들 때문에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원인에 대한 어떤 교정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주 찬다고 하면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빼주는 거, 물을 이제 저희가 주사기로 빼는 것 자체도 어떤 뭐 염증, 이제 감염이라고 하죠. 주사기로 균이 들어가서 그럴 가능성 자체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자주 빼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시고 무릎을 펼 때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성장통인가요? 보통은 이제 저 정도 나이 때면 성장통이 굉장히 흔한 나이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 힘줄 염증이 이런 성장기 친구들은 성장판이 아직 성인처럼 완전히 이제 딱 튼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장통의 개념으로 이제 힘줄 염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통증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죠. 유엔아이님은 뭐 다리 꼬는 자세는 사실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쪼그라는 정도나 이런 거는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고, 꼭 이제 무릎이 시리다고 말씀하신 게 관절염 같은 이제 질환의 첫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거나, 혹은 뭐 사실 굳이 그게 꼭 해야 되는 자세가 아니면 습관이라고 하시면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러닝 하시는 분인데 3km 뛰면은 이제 무릎 바깥쪽 아프시다고 하고, 장경인대 증후군 가능성이 꽤 있죠. 만약에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에서 관절염이 특별히 없다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릎 약간 위쪽 외측이라고 하시면은 장경인대 증후군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체중이 혹시 많이 나가신다고 하면 체중 조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러닝 하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도 그 주변 햄스트링이나 아니면 앞에 대퇴사두근에 대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그런 증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을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님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통증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골주사 맞고 계시고, 사실 이제 소리만 나면은 그게 이제 원인이 너무 다양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는 이제 뭐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통증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뭐 소리만 나는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뭐 너무 뭐 반복이 되거나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면 말씀드린 뭐 정밀 검사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연골주사를 같은 거는 이제 뭐 통증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맞아서 증상 호전이 된다고 하시면 6개월마다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보시면서 좀 지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에서 물을 빼시고 4년 되셨고요. 무릎 통증이 진통제 먹으면 없어지는데 MRI는 정상이라고 하셨고, 사실 이제 저런 경우도 저희도 이제 뭐 진료를 보다 보면 MRI도 다 괜찮고 하신데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 MRI라고 하는 검사가 어쨌든 현재 의학 기술에서는 무릎 관절을 볼 수 있는 가장 정밀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
모든 원인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MRI는 다 정상인데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진단적 목적으로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했을 때 원인이 관찰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 안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지금처럼 약을 드셨을 때 통증이 거의 없다 하시면 뭐 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조절만 되면 뭐 그렇게 좀 드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나는 원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단적인 목적으로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